예,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와 또 국정과제위원회 간에 이렇게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요즘 상황을 반영을 해서 부득이 국회에서 진행하고 또 최소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오늘 일은 행사를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우리 당 공식 유튜브인 델리민주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전문가 의견들을 듣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전에 4대 위원회 자료를 받아서 회람을 했고 서면 취합한 이후에 어제까지 도착한 자료는 이렇게 자료집에 수록했고 오늘 나오시는 말씀 이런 것들은 다 또 추가 자료로 정리해서 향후 연구에 포함시키고 또 우리 오늘 이 자리 같이 하지 않으신 위원들 전체에게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대 위원회에서 참여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농어촌 특위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정당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정당, 대한정당이 되기 위해서 부문별로 TF를 구성해서 우리 사회에 대안을 찾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당이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입법화를 했고 제도화를 이뤄서 개혁을 내실화하고 또 공고화했다는 그런 의미를 성과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모이는 지방소멸 대응 TF도 그런 성과를 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는 작은 주제, 개별 주제가 아닌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 성장 위시의 관점에서 다뤄야만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성과를 내준 이렇게 국정과제위원회들의 이런 성과를 잘 공유해서 우리가 함께 이 큰 이슈들을 모아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광역만이 아닌 기초와 또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대안들과 지역의 힘을 모으는 일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국시장군구청장협의 황명선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지방이 위기다라는 주제로 그런 모토로 중심 과제를 삼고 또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판 뉴딜도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처럼 지방 소멸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아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또 지역 소멸에 지방 소멸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축을 만들고자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것은 현 정부 정책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차기 정부의 주요한 국정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자세로 함께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송재호 단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국가 연구 과제를 모으고 또 균형 발전 관련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 오셨는데 국회의원이 되셔서 또 일에 앞장서고 계셔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서삼석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조섭 의원님, 허영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문가로 오신 고영구 교수님, 김선희 위원님, 그리고 이재진 이사장님과 4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논의는 잘 모아서 이후에 공유토록 하면서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단장 맡고 있는 송재호입니다. 토론회를 진행을 이제 할 텐데요.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서삼석 의원님,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 가장 좋은 정치인상으로 우리 서삼석 의원님을 해서 아주 좋은 정치인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봐서 이렇게 좋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가 중소도시가 역시 지방 소멸의 가장 대상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정말 물심양면을 우리 애써 주시는 문진석 의원님, 조호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우리 허영 의원님, 행정수도 때문에 불철주야 바쁘신 우리 강준현 의원님 자리에 함께 감사하고요. 황명성 논산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오신 우리 고영구, 전에는 그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그 시도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혁신협의회의 총연합 회장님을 맡으셨던 고영구 선생님 고맙고요. 김진희 박사님, 이재준 우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출산 우리 고령사회위원회 우리 박진경 단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승호 단장님, 박성호 단장님 고맙습니다. 김영재 국장님 감사하고요.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언론 기사 보니까 어느 시도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시도별로 한 800개 정도의 학교가 폐교된 것 같습니다. 그 폐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뭐 제가 크게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저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무슨 정책적 대응 사안이 아니고 위기, 정말 제 표현으로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 사는 그 애국가의 뒷가사가 가장 실감 있게 들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염태영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큰 로드맵 속에서 1차는 지금 당대표님 임기인 3월 9일까지 1차 과제 입법 과제를 좀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마련된 이런 토론회고요. 4대 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듣고 입법 과제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내용은 지난 21년부터 5개년간 이제 진행해야 될 그 5개년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난 연말에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인 지방소멸 대응 ETF와 함께 논의하고 공유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내용들 속에서 향후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 역시 좀 듣고 가는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이 추진 배경으로는 뭐 새해 벽두부터 데드크로스라는 또 다른 우리에게 인구 통계는 매달 발표되면서 사실 계속적 충격적인 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신년 벽두부터 이 주민등록 통계 인구 통계상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역전이 돼버린 해가 작년 2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기반에는 사실 또 다른 이 20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이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던 또 해로 기록되는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많은 지역 소멸에 대한 많은 위기 의식들을 공유하게 됐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결국 이러한 인구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가 삶의 질의 공간적 불균형을 좀 가중시키면서 저출산 문제 역시 고령화 문제 역시 이를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과밀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좀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게 이번 4차 기본계획에 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인구 문제 대응 분야의 정책 방향입니다. 저희가 지역 상생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두고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한 해 동안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저출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 함께 담을 수 있는 지역 대응의 이 정책 방향을 좀 별도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을 회복하여 뭐 인구 분산과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그에 따라서 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과 또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의 지금 55년생 이후 100만 명이 태어나던 시대에 베이비 부머가 이제 65세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첫 해였기 때문에 이 탈도시화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 지원을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고령화 이후에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큰 목표로 잡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적 접근 기반 마련, 이렇게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세부 추진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세대 공존의 지역사회 조성에 관한 영역입니다. 우선은 청년의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완성도 있게 이 기본 계획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처들의 의견들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지역 사회 내 청년들의 활동의 정도에 비례해서 지역 청년의 교육 사회 진입 비용을 매칭 지원하는 방안 등을 올해는 보다 구체화해서 실현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대학의 역할 강화인데요. 결국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 인재 양성, 취 창업 지역 정착의 선순환 도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성화고와 지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기술 창업 또 취업 지원 강화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 지역 주력 사업에 맞는 전공 개설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선도 대학 확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 창업 지원으로는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과 함께 주민 공동체 등의 관광 창업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지자체 간 협업 등을 통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정착 고용 사업들을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대 공감을 위해 기향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농어촌 고향 주택의 취득 인정 시기가 지금 일몰로 마무리될 건데요. 이를 좀 연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좀 지원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기농, 기촌인, 주거단지 활성화 등의 주거 이전 지원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귀농어, 귀촌인과 주민 융화 프로그램 지원 등 지금 현재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시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영역입니다. 우선 선도 사업으로 현재 16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들이 있는데 이를 좀 전국적으로 확산을 2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 단계적인 역할들, 모델 창출과 또 전국적 확산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또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구를 신설하고 또 제공기관 간의 그 정보 공유 및 연계 체계 구축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보건, 건강, 돌봄, 문화, 체육,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인프라 확보 추진을 기존의 많은 이 기관들을 연계를 통해서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대상자 중심의 종합적 사례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개인별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보다 이 수혜자들의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한 개인별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또 사례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직종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시군구 지역 케어 회의를 좀 활성화하고 전담 인력 확보 등 조직 인력을 재구조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통합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는 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결국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을 하고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 권한과 관련 조직 설치 근거, 그리고 통합돌봄 분야 연계 통합 및 정보 공유 등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통합돌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영역으로는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 또 재입원 예방 강화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퇴원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끊김없이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단계적인 개입들과 함께 실질적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지역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하고 이에 맞는 수가 적용까지도 설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원 직후 이행기의 집중 돌봄 지원을 통해서 결국 회복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 의료기관 지정과 또 회복기 집중 재활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들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을 일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좀 더 입원이나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에 대한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 안전 문제나 영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지역 밀착형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인데요. 광역 생활권 내 인구 구조를 고려해서 사회 서비스 공급 계획을 보다 더 촘촘하고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집약화가 필요해서 기초 생활 서비스 보장을 위한 소규모 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인접 생활 거점을 포괄하는 중층적인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 SOC 공급이 함께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입니다. 현재 지자체별 무분별한 확장형 계획들을 보다 좀 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계획 인구의 설정이나 검증 등의 절차를 좀 강화해서 불필요한 또 소모적인 이 인구 경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이 지금 시급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인구 집단별 삶의 질 및 지역 격차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에 맞는 지표 개발과 정보 시스템 구축이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체계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입니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재정 지원 근거나 시책 추진 등 이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져서 이에 함께 위원회 기본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지역 간 협력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 강화의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모 사업의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과 또 가점 부여 확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역 지원이 좀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저희가 9페이지의 경우는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와 함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별도로 저희는 이제 시도 간 상생협력 MOU를 꾸준히 체결함으로 하고 또 그 지역의 실무자 파견을 통해서 지역 간 상시적 실무 저희 논의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지금은 현재 경남까지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21년 시행계획 수립의 시기라서 현재 5개년 계획에 담긴 이 지방 소멸 대응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더 촘촘하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을 상반기에 아니죠. 뭐 1분기에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 봐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기본 계획에 담으려고 했지만 여러 난관에 봉착해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이나 그리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등을 좀 지역 사정에 맞게끔 또 베이비 부모들의 지역 이주를 좀 권장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들을 좀 담는 아이디어들이 좀 더 올해는 논의돼서 이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를 좀 패키지화하고 또 실제로 지방의 권한을 좀 늘리기 위한 포괄보조 방식 등도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균형위의 주요 정책 및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위 주요 정책 및 성과입니다.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2018년 2월에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을 했고 2019년 1월에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했습니다. 2018년 3월 균특법을 개정을 해서 균특회계에 대한 그 의견 제출권을 강화했고 균형위 명칭을 복원하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지방 분권형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혁신 가버넌스를 구축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성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해서 2019년부터 11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적용하고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2019년 1월 달에는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을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또 지역균형 뉴딜 사업 등에서 공모시에 차등 지원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문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은 사람, 공간, 산업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방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지역 인재 확보, 또 지자체와 지역 산업과의 협력 강화 등 자율적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공간적 측면에서는 도심융합 특구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잠재력 있는 도심, 이것은 광역시 5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재력 있는 도심에 산악 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해왔고 작년 12월에 1차로 대구와 광주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어촌의 그 오지마을과 또 도시의 달동네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해서 클러스터 입주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혁신도시 입주를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를 도입해서 2022년까지 30%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해서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그 적극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도는 심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 등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에 충실한 이행과 아울러서 보다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간 시도된 시도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창출 및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경제 생활 권역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권역별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 뉴딜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연계해서 다극체제형 균형발전 추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형 공간 조성입니다. 거점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을 하고 중추도시, 거점도시, 주변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형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 거점은 중추나 혁신도시 등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지역을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서 지역별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생활 거점은 중소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생활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어촌은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귀촌 귀향을 촉진할 수 있는 농촌 뉴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초광역 연계 교통망을 확충을 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 지자체 간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철도망 등 교통망 구축 사업은 법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예타 절차 간소화도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추 거점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융합 특구를 조성을 해서 산학 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 플랫폼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구의 후보지를 현재 2곳에서 금년에 5곳까지 선정을 하고, 참여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이제 조속히 확정을 하고,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특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추 거점 도시의 또 하나 이슈는 이제 혁신 도시 시즌 2를 계속 발전시켜서 정주 인프라를 확충을 시키고, 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이 신설되는 기관의 입지 심사제도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지방 입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은 농산어촌의 잠재력 증가에 맞춰서 좀 매력적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특히 민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광역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경제 생활권역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권역별로 쉬운색 53건의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13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고, 건당 5천만 원씩 세부 기획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균특법 개정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대학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등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대학 간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뉴딜은 이제 한국판 뉴딜의 이제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예산 160조 원 중에 75.3조 원이 지역에 투자될 예정인데요. 저희 균형위에서는 이제 공모 사업의 균형 발전 지표를 활용을 해서 차등 가점을 부여를 하고, 또 행안부와 공동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균특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은 뭐 다 아시겠지만 추진 방향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해 개정이 되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의나 지원 근거 그리고 균형위에 심의사항에 포함되고 평가하는 권한까지 부여가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추진 방향을 이게 대체로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각종 도로라든지 SOC라든지 어떤 중앙의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중앙의 지원과 병행해서 좀 우리 지방 정부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걸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 다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고 그리고 인구와 관계없이 시군구의 행정 수요나 어떤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법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로서 좀 맞춤형 특례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우리 위원회와 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으로 해서 현재 전국에 인구 3만 미만이 18개 정도 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의 대안이 국무조정실에 현재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무조정 실장 주재로 한번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었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재정도 어렵긴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이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해식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이 지방재정부담심의회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관과 연계해서 보다 과소 지역에 대한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고령사랑 기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서 조금 더 군 지역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4대 국정과제위원회와 그리고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실무적 협의는 계속 추진해왔고 그리고 각 위원회별 그리고 4대 협의체 간에 중점 과제를 발굴해서 실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꼭지로 이제 각종 특별 법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중심 외에 연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법안에 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이렇게 발의된 법안이 새롭게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위원회를 단독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국가균형발전법에 이제 균형위의 소관 사항으로서 총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어떻게 연계해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쪽에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개정 중에 하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회를 구성하고 조례까지 만들 수 있고 기존의 조합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행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자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광역단위에서도 불경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는 것처럼 결국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기초 단위에서도 좀 가소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계 협력 모드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이제 분권위에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조합 단위로 있는데 7개시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특별지자체로 전환시키려는 시범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강화인데 아까 우리 송재우 공동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폐교 문제도 저희도 뭐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는데 결국 학교화 소멸하면 결국 지역 소멸이 악순환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 연계해서 그렇게 좀 살릴 수 있는지가 본격적인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에 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권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해서 좀 더 인근 지역 간에 어떻게 연계 협력이나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자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황영선 시장님 와 계시지만 시장군 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인데 뭐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인근 생활권 간의 연계와 협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그걸 촉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분권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은 기초와 강력의 권한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더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체계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행정 공무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방행정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자료집 이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특위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들 전환을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어촌 비전과 과제를 통해서 농어촌의 365 생활권 구축 그리고 청년, 여성 등 새로운 농어촌 주체 육성 등의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판 뉴딜 등 여건 변화에 반영된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를 새롭게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특위 내에서 농어촌 분과위와 그다음에 청년 희망특위에서 지방 소멸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정책의 민간 협치형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하였고 돌봄 연계 등 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읍면 단위 주체 육성 등을 제안한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청년 특위에서는 농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농산하촌 발전의 신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선 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의 정책 사업은 대부분 도시지역 동단위에 집중 혜택이 되어져 있고 농어촌 읍면 지역은 소외되어 있고 또 핵심 부처의 조직과 정책도 부재한 상황에서
농업과 농어촌 분야의 청년 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협의체 국정과제위원이 정책기획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이국부에 관련해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에 부응한 대통령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위원회 등과 함께 농산어촌 뉴딜 TF를 가동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논의해서 의결한 정책 과제별 주요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발전의 신주체로서의 청년층 지원 및 육성 방안입니다. 최근 귀농어 귀촌의 청년 세대 유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정보 제공 및 탐색기 부족, 기초생활 유지 어려움, 생활 편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농산어촌에 청년 세대가 진입하기에는 아직도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범부처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은 소외되고 있고 영농 영어 취 창업 정책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농산어촌 정책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주와 의성 사례의 통합적 지원 사업의 사례들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통합 패키지형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창업, 공간 조성, 주거문화 지원 등 여러 부처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자체가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완주와 의성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형 패키지 공모사업 규모를 읍면 지역 10개소에 개소당 500억 규모의 LH 주거 비용까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어촌 현장 활동가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 설립을 하는 한편 지자체별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거점 플랫폼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농산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각 부처와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농산어촌 지역은 지나친 과소화와 사업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으로 민간 시장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대책과 지원책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농어촌 공공건물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돌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정책의 민간협치형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기초한 사무의안과 재정분권 조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형 민간협치형으로 유도하는 중앙부 차원의 제도적 유인책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 특성이 담긴 농어촌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4대 주요 의제와 7대 세부과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주요 4대 의제를 보면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민간 협치 강화, 민간 조직화 촉진과 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농어촌 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농어촌 추진체계 제도화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들은 지금 관계 부처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수립한 내용을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좀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집행과 실행력 제고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에서 특히 여당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위원회별, 범부처별, 또 지자체 간 다양한 주체 간의 서로 소통과 협력, 연대와 협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자율성이 반영된 공모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초과소화가 심화된 읍면 지역의 혜택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예산과 사업량 배정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인구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이상을 최소한 20에서 25%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국가적 목표를 좀 설정하고 범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농어촌 농업특별위원회에서 준비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재정 투자도 많았고 그랬는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처방하려고 하지 않느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수술해버리면 되는 문제를 12명의 의사들이 앉아가지고 알약을 하나 처방해 되는 문제를 20알 작은 알을 먹이게 하는 꼴이 된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 행정을 5년 동안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견을 드리는데요. 권역별 메가시티 같은 큰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철저하게 지방이 했으면 좋겠다. 요리의 메뉴는 중앙에서 만들어줄 때 요리를 해먹는 걸 어떻게 먹든 그것은 지방이 알아서 지방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책 추진의 역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때는 물론 자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방소멸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혹은 거버넌스 주치 제도를 좀 도입하자라고 제안드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 3년간 주치 제도, 일명 도시 닥터 제도를 해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많은 반향이 있다가 정권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지금 정부 부처가 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돈을 따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일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위해서 전문가 주치를 파견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이걸 좀 지역 특색에 맞게 아까 자율과 집중과 선택 이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여러 부처에서 지금 그 말씀이 다 나왔는데요. 수도권에만 신도시를 만들 게 아니라 소멸 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자. 신도시 그럼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적어도 1000호 내외에 새로운 신정주시죠. 농촌 정주지를 만들어서 투입을 하면 청년도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민원기촌, 또 실버 은퇴자, 그 지역의 주택이 소멸되는 사람, 납부된 사람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되냐면 주변 시가지와 마을과 연계해서 돌봄, 문화, 재생 여러 가지를 그 미니 신도시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지 않겠냐. 결국 사람이 살아야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험을 가속화한다. 그 시작은 바로 청년 인구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도권 인구의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가 그 자료에서 제시했습니다만 데이터에 보면은 지난해 3, 4월 수도권 유입 인구가 27,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대가 75.5%예요. 3, 4월이죠. 3,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20대 전반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고 20대 후반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지방소멸의 대응 정책의 핵심은 다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역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또는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뒤처지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패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생애 주기로 집어서 대학 진학, 직장, 그리고 또 이러면서 직장을 얻어야 또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그 주거 문제 해결해야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출산, 보육 문제, 육아 문제가 또 해결돼야 또 출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생각해서 봐야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어떤 한 단계의 처방으로 해결 수 없다. 그래서 지역의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패키지화해서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 생애 주기별 정책을 좀 검토해서 크게 대학 진학과 취업 문제, 그리고 그 결혼과 출산 육아의 단계에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기, 대학 정책부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 중에서 교육부 정책이 가장 불합리하고 역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TF에서도 교육부 관련 한 정책과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이라고 하면 옛날에 잘 나갔지 않았어요? 지금 이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해놓고 복수 지원해놓고서 복수 합격하면 서울로 와요. 부산대학, 경북대학, 전남대학 다 포기하고 오고, 단위나가도 1학기 다니고 반수해서 다시 올라오고, 2학년 마치고 또 편입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우리가 뭐 대학 서열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대학 육성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대폭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도 줄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대형 대학 중심으로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역대학의 분위기를 줄이고 소멸 위험도를 낮췄습니다. 이러면서 또 우리 그 사립권 대학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으로 또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다 뭘 이것저것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 없는 연못에 낚시질하는 것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취업하는 거죠. 지역에는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일자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지금 청년들한테 눈높이가 안 맞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 것이 영세하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 그린 기술, 이런 거로 접목하는 사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은 지역 정주요건 개선에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효과는 미미하고요.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대화 과정에 청년들이 낄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지역에는 농촌에 관심이 없어요. 농촌이나 지방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명절 때 인사나 드리러 가는 데고 내가 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지역과 농촌에서도 무언가 할 거리가 있는데 이 젊은 청춘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답을 만들어서 주니까 청춘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농촌과 지역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농촌을 기반으로 한 교과 과정을 꼭 필수로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권장,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방학 때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생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 청년들과 농촌과 지역과의 심지어 거리감을 계속
밀어내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년 정책 일자리도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들에게 선택하라.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그린 기술,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그걸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농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일자리에 있어든지 주거 대책이 문제죠. 지금 이제 농촌에 빈집이 많다 뭐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부동산 정보 찾기 어렵습니다. 못 찾아요. 그리고 또 전세 월세 안 하잖아요. 농촌주택은 전부 매매입니다. 끝까지 사야 됩니다. 토지까지 함께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걸 돈 주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빈집 재생사업, 임대주택사업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통합적 정보 체계도 준비해야 되고 농촌에서는 또 주택장부 대출이 잘 안 돼요. 도시에서는 잘 되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산휴가 이것은 이제 복지 교육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보육 문제 이것을 해결해줘야지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보육시설 확충한다고는 하지만은 농촌 어린이집 하나둘씩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이제 농촌 대상으로 국군의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있어서 자녀 보육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도시로의 이탈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농어촌 영유아 정책을 좀 재검토하고 농촌의 공공보육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균특법을 개정해서 정책 역량을 초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소멸이 매우 복잡한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나 위원회에서도 각 소관 업무에 충실하는 데 그치는데 사실상은 이러한 그 복잡한 문제일수록 실마리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실마리 이제 청년 정책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이제 고조되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뭐 농식품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 정책들이 전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중국 투자도 되고 투자에도 효과가 없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고 어느 시골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산만하기만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정책의 집중력을 높이고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 통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 따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균특법을 개정해서 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을 지방소멸 대응 모드로 대전환을 하셔라. 그래서 그 전체대학에서 균형이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방위원회 들어가서 지방위원 이양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듯이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정책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각 환경분과에서 일했었는데, 오늘 그분 앞에 대통령님 뵙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저는 모두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말 100% 150% 공감을 하고 뭔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과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지방에 내려가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토계획에서 전국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다가 최근에 지방에 내려가서 좀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실히 더 느끼고 그래서 이재준 의원님 지정하신 전문가 주치의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4대 국정과제위원회에서 발제한 부분은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여기까지 누누이 여러 차례 고민하고 계속 실행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체감할 수 있을까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연기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강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위원회와 모든 정부,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장소에서 멜팅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위기 지역 몇 군데만이라도 우선 선정을 해서 거기서 한번 그것들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이제 맨날 씨만 뿌리지 말고 뭔가 거기서 성과가 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서 다시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로 위한 지역적 접근 기반 마련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요. 농특위의 현장 수용 공익형 민간법인 설립 유도 그리고 최근에 농협을 중심으로 한 또는 수협 산림전 LH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정책 참여기제 마련 이거 너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균형의 사람 공간 산업에 연계되는 네트워크형 공간 구조 그래서 방방곡곡 꼭 생기던 공간 조성 근데 일본도 14년서부터 내가 관광청 주관으로 마을 사람 일자리 지방 상생총합 전략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세서 계속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초월했잖아요. 일본도 온갖 100가지 처방을 다 내려도 동경 3대 도시권으로 사람 몰려드는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마을 사람 일자리 여기에 굉장한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균형이 있는 사람 공간 산업이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결국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치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 수가 나오지만 브랜드로 내놓은 건 마을. 새삼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밀지 소멸 위기 지역 심화 원인은 여러 자료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과 정치 환경입니다. 일자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이제는 과거에 강제 지방으로 내려갔던 창원, 구미 이런데 엔지니어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기업 라인까지 왔다가 최근에는 거기도 만족하지 못해요. 평교 라인으로 확장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서울 도심으로 들어갈 거예요, 걔네들이. 그리고 교육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국에 초등학교가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년 폐교가 연초에는 계속 신문 기사로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송재 위원장님께서 8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는 지방대학 폐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과거에 고책하던 아주 정형화된 그런 게 아니라 좀 유연한 그래서 균형위에서 제안한 다차원적인 투트랙도 아니고 쓰리트랙도 아니고 엠트랙 이게 접근법이 중요한데 그 중심에 생활권 마을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 강력 대도시과 연합은 나름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방 중소도시 이 중소도시가 수도권으로 인구 유치를 막는 나름대로 떼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구멍이 어디냐? 초등학교 폐교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통합 접근, 그래서 아까 이재준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농산어촌의 1000만 규모의 민신도시, 그게 초등학교 반경이 1.2km의 그 그리드, 커뮤니티 그리드거든요. 그거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미니 신도시도 좋고, 아니면 커뮤니티 그리드 좋고, 아니면 학교 아파트도 좋고, 그런 정치 환경을 좀 재생을 하자. 거기에 공공주택이건 일정 그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병원, 문화, 그 생활서비스 이런 것들의 지역 재생 전개가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6쪽에 보면 이게 99년, 2009년, 19년, 20년 만에 인구 구조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경남 함안군의 서원면이거든요. 서원면이 지금 1,400명이에요. 면이. 근데 인구 구조를 보면 아까 교수님은 청년층 말씀하셨지만 더 심각한 거는 15세 이하 청소년층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다리도 무너질 판이에요. 다리 좀 무너질 판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생각하기 거점으로 해서 IT육이 좋은 육아교육 정조환경을 조성하자. 최근에 함양군 아이토피아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국에 확산해보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 가미야마, 일본도 소멸 가는 도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을의 진화. 이 책을 보면 이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매년 44명의 전입자를 달아드리자. 학생 플러스 학부모. 그러면 최소한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목표 전망하고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2060년에 한 3,200명 균형 상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우는 전략이 연대공사, 민간 연대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7대 전략, 멋진 마을 만들기, 교육, 학습, 먹거리, 에너지, 주거, 연결,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누구냐면 미국으로 유학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자리를 했던 분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거기 그린밸리를 만들면서 아주 조그만 아주 굉장히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사례들을 지금 이렇게 창출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입법과제 정책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부분 동감을 하고, 아까 저출산 고령에서 얘기하는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주자를 위한 주택 이런 부분은 힘도 있게 연구될 생긴 거죠. 지표를 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소멸 TF 수사국정과제위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정말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지방과 현장에 계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계셨던 우리 손기현 위원님도 계시고, 염수영 우리 그 지방을 책임지고 계셨던 우리 수원시장님을 지금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데, 두 분이 지방과 지역을 국가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거라고 보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서상석 의원님도 그 지역에서 우리 단시장도 하시고, 그리고 인구 수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계십니다. 우리 조은석 의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허영 의원님도 강원도 참 어려운 그 지역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논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 시장 취임해서 지금 삼선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3만이었는데 지금 7, 8천 명 정도로 인구가 12,00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228개 지방정부 가운데서 500개 지방도시가 지금 소멸지역으로 왔습니다. 그죠? 우리 수원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105개 지역에서 저희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12,000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은 그래도 기업도 있고 농촌 분홍국가 도시로서의 종이되었건도 비교적 아주 산골과 어촌 지역, 농촌 지역, 완벽한 농촌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00명 이상씩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 거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출생을 하시는 분이 1년에 550명이고 사망하시는 분은 1,2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사례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현재의 그 상황은 저희 지역,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 가운데서 그렇게 아주 그 위기 지역은 아닐 겁니다. 저희보다 더 농촌과 산골 지역 같은 것도 심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이렇게 출산율보다 높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 두 번째,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에 1,500명씩 가까운 대전, 천안, 서울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교육 때문에. 그죠? 지역에 전양대도 있고 금강대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집을 떠나서 논산을 떠나서 충청권이나 다른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는 이렇게 해서 떠나는 친구들의 통계가 1년에 300명, 400명 정도 주소가 이전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친구들이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에서 한 1,200~300명 정도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출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의 정규여건도 포함되고 국가분양과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핵심적으로 지방소멸의 가장 큰 위기, 우리 논산 같은 경우가 아주 농촌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지역에 처해 있는 사례를 보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대학입니다. 대학 진학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진학을 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용산촌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큰 도시나 해당 지역의 큰 도시, 저희 충청권 같은 경우는 대전, 천안의 단대, 천안의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빨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서울과 경기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지역에서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에 이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도 한 개 대학이 한 지역이 다른 게 아니라 단대별로 여기 학교는 여기 본부를 나눈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단과대별로 지방 소멸하는 해당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을 한번 설계하고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 수도권에 대한 일자리 때문에 모두가 다 지역을 떠납니다.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농어촌 지자체하고 또 그 연계선상에 있는 협동조합하고 우리가 말하는 협치 또 한 발 나아가서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니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도 좋다. 농림부 장관도 좋다. 해수부 장관도 좋다. 부총리도 좋다. 국무총리도 좋다. BHA는 VIP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게재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누가 좀 축혀들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저는 출생률 어떻게 높이냐.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되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과감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국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책에 대한 과감성, 획기적 변화가 필요치 않을까. 즉 지방 소멸의 저출산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일자리, 먹고 사는 삶의 질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그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대학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을 오기 위해서 청년들의 수도권으로 와야 되고 그에 대한 반복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비롯한 일자리들이 어떻게 지역에 분산될 수 있을까. 즉 아까 우리 진승호 당장님 말씀 주셨지만 혁신도시에 지금 뭐 1000여 개 넘는 기업들이 이전을 갔지만 아주 소규모 영세 규모이거든요. 이것은 수치상이 그렇지 실제로 혁신도시로 이전했던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어떻게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 즉 현재 있는 대기업들을 이전시킬 수 있는 아주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면 그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치분권도 이야기하고 균형발전에서도 지역 혁신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영구 교수님 계시지만 지역 혁신협의회라고 존재하거든요. 근데 혁신협의회의 존재만 하지 거기에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이 미약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즉 산업과 학교, 산업과 연구소가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좀 나와서 뭐 모범사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치 않을까. 뭐 지금 그 균형에서 하고 있는 도심 융합 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 발전 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혁신 역량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저는 아직도 지역에 가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역에 어떻게 투입될 수 있을 것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계시는 전문가 그다음에 뭐 자문위원회가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송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국회의원들을 이용을 해서 법을 바꾸고 예산을 만들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여기서 문제도 다 공감하고 의견도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뭐 균형발전위원장을 하면서 늘 고민하던 부분입니다만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서삼석 의원님 말씀대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고 의지를 갖고 가면 되는 정책 구술은 다 나와 있는데 꿰어야 보배인데 못 꿰는 거고 참고로 이웃은 일본은 지방창생 이 부분에 반대되는 단어가 지방창생해서 위원회 해가지고 관련 부처 차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부의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죠. 프랑스는 행정위원회의 이름이 국토평등. 국토평등이 뭐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관계부처로 마크롱이 부처로 이제 전환한다고 합니다. 부총리급에.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오늘 우리 단장님, 차장님들 전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웃에서는 다 실천되는 거죠. 우리 박진경 차장님은 위원장님이 대통령이신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많으시니까 다른 위원회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서 그게 뭐 균형발전위원회를 확대하는 거든 저출산위원회를 하는 거든 뭐 자치분권이든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모으는 역할을 우리 TF가 좀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고견도 듣고 또 더 나아간 성과에 대해서 의논도 올리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